자, 거기 이제 5번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하자 그러면 사기하고 강박입니다. 자, 우리가 하자가 두 군데 나와요. 자, 민법 총칙에서 하자는 우리 흠이죠. 흠이 있는 거잖아. 우리 보통 물건 살 때 이렇게 기쳐 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자고. 민법의 총칙에서 하자는 요거는 이제 바로 사기하고 강박입니다. 사기하고 강박. 자, 사기 당했다, 강박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당한 거. 하자를 당했다, 흠을 당했다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일치. 자, 어제하고 오늘 배웠던 자 107, 108, 109 요거는 불일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요건 110조인데 요거는 자, 일치합니다. 요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는 하는데 이제 이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생겼다는 거죠. 이 하자가 바로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는 거야. 하자가 당해가지고 이제 의사를 결정을 이걸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표시에 흠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기 한번 보죠. 자, 이게 이제 갑이 이제 이 진품입니다. 진품 고려 청자가 있어요. 고려청자 진품 한 1억 정도 하죠. 자, 1억 정도 한다고 하죠. 1억 정도 되는데 갑이 진짜 자기가 팔고 싶으면 1억에 팔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1억에 팔겠다 표시.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정상이 아니라 이제 사기당했다고 하죠. 자, 사기당했다. 자, 우리 사기치는 사람을 우리 이제 기망자라 그래. 기망하는 사람, 기망치는 사람, 즉 사기치는 사람이죠. 그럼 사기의 수단은 기망, 속이는 거예요. 기망. 우린 기만이라고 하는데, 자, 기만하면 좀 다릅니다. 기망, 속이는 거. 한번 속여보죠. 자, 나는 이 고려청자의 전문가인데, 요걸 내가 감정을 해보니까, 모조품이더라. 즉, 모조품, 속이는 거죠. 그럼 속임을 당해가지고, 기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야. 아까 109조 이 착오가 똑같아요. 착각에 빠집니다. 자, 진품인데 모조품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모조품을 착각해서 이제 하자를 당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거야. 1억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이, 가짜인가 보다 라고 착각해서 요게 1억짜리를 그냥 10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해서 10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하죠. 의사와 표시 일치하잖아요. 근데 사기당해가지고 기망당해서 착각에 빠져서 착각 빠져가지고 하자 있는 잘못된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계약하면 1억짜리를 10만 원에 잘못 팔았죠. 그래서 갑은 이제 사기당한 범죄 피해자잖아요. 이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범죄 행위로 우리 사기는 형법으로 감옥에 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10년 이하의 징역. 기망, 착오, 하자에는 의사표시. 여기에 이제 범죄 행위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범죄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죠. 인과관계. 그리고 1단의 고의, 2단의 고의,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래 범죄는 고의는 한 개만 있으면 돼. 1단의 고의. 근데 이 사기하고 강박은 2단의 고의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경찰 가가지고 사기당했다 그러면 이게 시작도 안 합니다. 나 강도당했다 그러면 금방 쫓아와요. 강도는 왜? 고의를 입증하기 쉬우니까 또 성질도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 사기당했다 그러면 사기를 잡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2단계 고의 이거 입증해야 되니까. 2단계 고의. 그 다음에 강박당했다. 강박은 강력한 우리 공갈 협박 생각하면 돼. 강력한 협박. 이것도 공갈죄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회공갈. 요거는 이제 여기는 사기는 수단이 기망인데 강박의 수단은 해코지죠. 해코지.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 해를 가하겠다, 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거죠. 해악의 고지. 해악을 고지하니까 여기는 기망의 착오죠. 여기는 해코지하니까 덜덜덜 떠는 거죠. 외포심, 공포심이라 그래요.
외포심 또는 같은 말 공포심에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이거는 자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요. 기망, 착오, 하자 있는 의사결정. 이거는 해악의 고지, 외포심, 하자 있는 의사결정. 그래서 인과관계, 2단계 고의. 과정은 똑같아요. 수단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10년 이하의 감옥으로 갑니다. 사기죄, 공갈죄로 감옥에 가고 가분익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범죄행위니까 불법행위도 되는 거죠. 불법행위. 어른 불법행위도 저질렀으니까 갑은 요거 취소하고 앤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니까. 자, 가보죠. 이제 사기하고 강박 두 개입니다. 110조. 자, 제목을 보면 사기, 심표,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야. 합해서 그냥 사기, 강박으로 갑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개야.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더 줄이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민법은 그냥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자, 제2항. 요거는 이제 여기서 했던 거죠. 자, 지금 배웠던 게 이제 의리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경우. 이거는 상대방의 사기라 그래요. 여기 이제 110조 제1항이고. 이 사람은 범죄행위 피해자잖아. 사기강박의 피해자니까 가버널에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항이 더 많이 나오고 2항. 자, 2항은 자, 이번에는 자, 상대방하고 이렇게 자,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게 아니고요. 엉뚱하게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야. 3자 A가 이렇게 사기나 강박했어요. 얘는 사기강박 안 했고. 갑은 이제 A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기강박이니까 불법행위죠. 이렇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그러나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죠. 왜? 우리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취소를 못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상대방 을이 자, 표의자 갑이 제3자한테 자, 사기당했거나 강박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걸 한자로 쓰면 알았다 그러면 악의, 악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이 과실이 경과실을 줄임말이에요.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만 이 계약을 을에게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럼 반대로 악의 반대, 자, 선의. 와의 반대, and. 과실의 반대,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다. 요걸 많이 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취소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나오겠죠. 자, 가보죠. 이제 제2항 잘 봐야 돼. 2항을 더 많이 냅니다. 상대방 있는에 줄 거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심표 제3자를 A라 놓고 제3자 A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을이 그 사실을 사기나 강박 사실을 뭐였거나 알았거나 한자로 쓰면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자 과실에 하나여 갑이 을에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3항 전 두 항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제1항 제2항 두 개를 섞은 거야. 그러니까 1항은 2항 똑같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자, 1번 의의는 설정하면 읽어보죠.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자, 줄거보세요. 의사와 표시는 뭐하다고? 일치한다. 일치하는데 심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자, 하자당한 거죠. 타인의 위법한 간섭. 요게 이제 사기나 강박이죠.
타인의 위법한 간섭,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읽어보죠. 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한데 왜 취소 전까지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 자, 2개 갑니다. 2번 사기한 의사표시. 가장 중요한 게 표시가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이게 포인트입니다. 2단계 고의. 자, 1번 의의는 뭐 설명 다 했으니까 읽어보죠. 표의자는 갑이죠. 갑이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요건에서 1. 사기자에게 몇 단계?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요. 즉 표의자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고의와 표의자가 이 착오이기에 의사표시하기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 즉 줄거세요. 절대 과실로는 사기 강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성립해요. 과실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방금 이번에 기망행위는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 그래요. 자, 동그라미 1번. 기망은 속이는 거.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속이는 것. 모든 적극적, 특히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소극적 행위는 우리 부작이라 그래요. 자, 이런 개념 한번 보죠. 자, 범죄 행위는 자,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게 뭐 형법도 알아야 되니까 행위, 우리 범죄는 행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범죄는 행위다. 살인행위가 가장 우습죠, 그죠? 자, 범죄는 행위인데, 자, 이걸 적극적 행위, 적극적으로 하는 걸 적극적인 행위를 자귀라 그래. 자귀. 자, 사람을 이제 총으로 쏘아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 이게 자, 자기한 살인입니다. 다음,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이걸 부작이라 그럽니다. 자, 부작이. 쉽게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머니가 자, 애한테 이제 젖을 안 줘가지고 죽인다. 이게 부작위한 살인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부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기에서 대표적인 부작위는, 자, 부작위는 이제 고지죠. 고지해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부작위한 사기가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이게 이제 부작위한 사기죠. 우리 이제 보험 들 때 이제 청약서에 보면 여기 중요 사항에 체크하잖아요. 그죠? 담배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오토바이 탑니까? 안 탑니까?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거짓말을 했다.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거기에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런 건 없죠. 그죠?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고지 의무가 없어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사기가 됩니다. 그게 부작위로도 사기가 성립한다. 그게 소극적 행위야.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작위.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이나 평가 진술로, 즉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망은 반드시 재산하고 관계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기억합니다.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목적이나 상대방의 손해를 입힐 의사적 동기는 따지지 않아요. 의사는 필요가 없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동기는 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밑에 판례 보죠. 판례에서 이제 까만 색깔 나오죠. 잘 기억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작위한 사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 판례야. 쓰레기 매립장. 자, 아파트 근처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요? 가격이 엄청 뚝뚝 떨어지겠어요? 그죠? 엄청 떨어지겠죠? 이런 걸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한 사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자,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 1번에서 자, 까만 색깔 갑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줄거세요. 공동묘지 나오죠.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는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라 그래. 분양받는 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고로 이를 고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짧게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사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 여기 쓰레기 밀입장 판례는 빠져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같이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과장 광고의 약간 다소 판례 원칙 다소의 과장 광고는 사기가 아닙니다. 약간 과장한 사기가 아닙니다. 원가 안 가르치는 거 이런 거죠. 일단 먼저 3번부터 먼저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자 줄거세요.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줄거세요. 기망성이 결여된다. 기망성이 없다는 거야. 즉 사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신문 광고 찌라시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2번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줄거세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사기 아니에요. 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이 아닙니다. 기망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잘 기억합니다.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여 이런 말 나오면 사기가 아니다. 2번 3번은 비슷한 판례예요. 자 방가로 3번 내려옵니다. 사기는 위법성이 있어야 돼. 범죄행위는 항상 법에 위반한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 위반해야 돼요. 자, 그 판례 1번에서 이것도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자,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원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사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가 안 가르쳐주는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자, 1번 교환계약 줄긋고 대표적인 교환계약에 나오는 시가 안 가르쳐준 거야.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한 자 줄거세요. 목적은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거나 잘라주고 사기 아닙니다.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그 불법적 간섭이 클 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워낙 자주 나와요. 시가를 묵비한다. 어느 정도 허위로 시가를 높은 가격으로 말했다. 사기 아니다. 자, 방가로 4번 내려옵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기망행위와 착오와 의사표시 간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3번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공갈, 협박 생각하면 됩니다. 공갈, 협박, 강박, 강력한 협박입니다. 자, 의의는 항상 해코지. 자,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이 즐겁고 해악의 고지, 해를 가하고 악을 가하겠다는 고지. 이게 이제 강박의 수단입니다. 해악의 고지에 의해서 외포심 같은 말, 공포심을 가지고 해악을 피하기 위해 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번 요건은 사기랑 비슷해요. 1. 강박자에게 몇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에 동그라미 강박의 뜻. 강박이란 상대방의 해악을 고지하여 해코지를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강박행위라 그래. 때려 죽이겠다, 뭐 살리겠다 이런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자, 강박은 원칙은 취소라 그래서 지금. 근데 강박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건 이제 이게 이제 강력한 강박입니다. 이걸 절대적 강박이라 그래. 절대적 강박은 아예 무효입니다. 이거 취소가 아니고 절대적 강박은 아예 무효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강박에 하나 잡으시는 자, 살짝 저 원칙은 취소 사유이다 잘라주고. 자, 강박은 원칙은 취소 사유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극히라고 적어. 강박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는 무효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히 심하면 아예 무효다. 그 밑에 판례 1번 나오죠. 워낙 중요해요. 자, 1번 그 예외 판례야.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바로 밑에 줄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강박, 저 까만 색깔 내려옵니다. 의사표시자 갑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줄거든요. 완전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계약하는 외형, 껍데기 외형만 만들어진 경우는 아예 무효입니다. 껍데기만 만드는 경우에 불가한정도야 한다. 이런 무효예요. 자,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강박을 하면 너 이 고려청자를 나한테 안 주면 너네 가족들 다 내가 몰살시키겠다. 가족들 이제 몰살시키겠다. 들들들 떨고 청자를 준다. 이건 취소예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절대적 강박해보죠. 우리 이제 이 사람이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될 정도야. 완전히 의사결정을 박탈할 정도라는 거죠. 이때는 아예 무효입니다. 우리인 거죠.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갑한테 딱 가서 목에다 권총을 딱 들어댑니다. 권총 들어대. 딱 야, 너 고려청자 땡긴다 그래. 떨어 들들들들 떨고 다 가져가라. 보태기 우리 집 사람도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지. 안 죽으려고. 그래, 야, 너네 저 사람 데려갔다 써볼 때도 없는데 안 데려가. 고려청자만 가져가. 이렇게 된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그죠? 아예 자기가 의사결정할 여지가 없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무효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형법에도 옛날에 이제 우리 동해에서 이제 선원들이 북한으로 많이 이제 압송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김일성이 최고다. 김일성이 최고고, 그 다음에 박정희, 이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도 무죄입니다. 처벌 못 합니다. 군대로 가고. 그런 경우는 아예 자기가 의사결정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아예 의사결정 자기가 완전히 100% 박탈된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건 아예 의사가 아니에요. 아예 뭐 잠꼬대하고 똑같은 거죠. 무효다 이겁니다. 완전 박탈 상태에서 외형 껍데기만 만들어지면 무효다. 자, 방금 3번에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성. 법에 위반한 성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강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 그러니까 뭐 수단하고 목적이 있는데, 수단과 목적 또는 결과. 자, 수단이 위법하든지, 목적이 뭐 둘 중 하나 위법, 부당하면 요거는 강박이 됩니다. 수단이 부당하거나 목적이 부당하면 강박이 돼. 이게 문제되는 게 친고죄 문제예요. 우리가 고소나 고발, 자, 우리가 고소나 고발한다 그러면 누구나 덜덜덜덜 떨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자, 뭐 상식적으로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고발하겠다 그러면 덜덜덜 떨어가지고 그냥 뭔가 넘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칙은, 자, 이거는 강박이 아닙니다. 왜?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 고소나 고발은 상대방이 덜덜 떨어도
적법행위니까 강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소권이나 고발권이 남용된다는 거죠. 남용되면 수단이 남용되거나 목적이 남용되면 이건 강박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친고죄가 많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간통하면 너 10억 안 주면 내가 고소한다. 이런 것은, 자, 이거는 그때는 강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일반적으로. 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적법에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잘라주고 가려고 원칙입니다. 자,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적법하다 이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정이 들어가죠.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부정하죠. 또는 목적은 정당할지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는 위법성이 있을 수가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남용하면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이제 큰 4번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이제 사기하고 강박을 한꺼번에 나눴는데, 자,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 여기 이제 110조 1항, 오늘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3자, 자, 의사표시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제3자가 사기강박했어요. 제3자. 자, 가보죠. 자, 먼저 1번 상대방이 사기강박, 상대방 언제나 취소를 그랬죠. 여기 기억할게. 상대방도 마찬가지.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도 상대방이 포함됩니다. 대리인 을다시가 있다. 얘가 사기강박해도 상대방이 사기한 거 똑같아요. 언제나 취소입니다. 자, 1번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합니다. 자, 표의자 갑은 언제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이 사기강박해도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뒤에 감 읽어볼까요? 대리인 을다시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갑은 자, 본인 을입니다. 본인 을이 대리인 을다시의 사기강박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나오면 대리인 표준이라 그래요. 자, 을의 대리인 을다시가 사기쳤다. 그러면 을은 얘가 사기친 줄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은 2번을 더 많이 나와. 이 제3자 A의 사기강박 이겁니다. A 제3자가 사기강박. 이 경우는 자, 아까 했지만 의사표시는 갑이 을에게 했지만 얘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원칙은 취소 못한다 그랬죠? 자, 예외적으로 상대방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두 가지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죠. 방금 2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동그라미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제3자 A가 사기나 강박을 A에게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 을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하나여 살짝 적어 갑이 을에게 취소할 수 있다. 누구한테 취소한다고요? 갑이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얘는 사기강박한 범죄행위 저지른 사람이잖아.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그러면 요 제3자가 누구냐 대표적이래요. 항상 제3자가 나올 때는 요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 죽었다.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그 다음 대리인도 아닙니다. 아까 잠깐 했죠. 대리인도 자 상대방에 해당하죠.
대리는 아닙니다. 제3자의 을의 대리나 갑의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을의 대리나 갑의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자, 을의 또는 갑의, 자, 피용자입니다. 포용당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제3자예요. 만약에 우리 짜장면집이자, 짜장면집에 철가방이 사기쳤다. 제3자죠. 자, 이 피용자가 사기쳤다면,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합니다. 대리는 상대방이 아니고, 대리는 상대방이 되지, 피용자가 제3자입니다. 조심하고, 거기에 1번 얘기야. 동그라미 1,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했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상대방의 여기 대리인 등, 요겁니다. 상대방의, 자, 대리인. 을다시도. 요거는 상대방과 동일시 된다는 거야. 상대방과 동일시 되는 일로 가야 돼. 상동일시 되니까 대리인은 상대방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쳤다. 그러면 을이 사기친 게 된 거야. 제3자의 사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입니다. 고용당한 사람.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 즉 피용자예요. 피용자는 대표적인 제3자에 해당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대리인, 이 은행의 출장소장도 대리인이 들어갑니다. 출장소장도 대리인이죠. 왜냐면 이 사람 지배인 정도 되니까.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자, 그 점 하나 정리를 하시고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3번. 제3자에 대한 효과 줄거세요. 누구에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삼각형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이 제3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서는 A라고 놓고 여기는 병으로 놓습니다. 항상. 자, 동그라미 1. 사기나 강박에 한 취소는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 삼각형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반대로 삼각형 반대로 동그라미 병, 아기의 병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기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삼각형 나오면 선의, 제3자 병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반대 아기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빨리빨리 외워야 돼. 삼각형하고 동그라미 차이점. 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108조하고 똑같아요. 이 병은 선의로 추정되죠. 자,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는 삼각형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이건 입증 안 해도 되죠. 자, 갑이, 자, 만약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다. 이걸 말소하려면 갑이 병의 아기를 입증해야죠. 아기를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 선이 추정되니까. 그게 2번. 제3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삼각형 선의로 추정되므로 심표. 사기로 인한 의사표를 취소하려는 자, 갑이 제3자 병의 아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등기하고 이제 관련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등기하고 관련되면, 자, 갑이 이제 이 건물을, 자, 사기나 강박당했다. 또는 착오인데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자, 병한테 팔았습니다. 자, 취소를 했어요. 자, 2월 1일 날 취소했다. 자,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럼 무효되죠? 언제로 돌아서? 1월 1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면 이게 등기를 말소했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었어요.
무효등기죠. 팔아먹었어요. 언제? 5월 1일 날. 그리고 병에게 등기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라면? 선이라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취소 후에도 말소하기 전에 등기 넘어가면 보호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취소 후에도. 그게 동그라미 3번 얘기입니다. 취소 후라도 말소 등기가 행해지기 전에 봅니다. 말소 등기가 행해지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선의의 제3자 병은 보호된다. 이 점이에요. 취소 후에도 병은 보호됩니다. 뭐라면? 선의라면. 그만큼 선의의 제3자를 많이 보호하겠다는 거야. 취소 후에도 말소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자, 5번의 적용 범위는 2번만 기억하죠.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아까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로 나간다. 소송행위, 소송상 화해도 소송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기강박으로 말 수 없다고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6번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1번 아까 했죠? 109조 착오와는 선택하면 돼요. 양 제도는 경합함으로, 자, 경합한다는 것은 함께 경쟁한다는 거야.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싸우잖아. 그죠?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그거 경합입니다. 경합으로, 자, 줄거세요. 표의자는 어느 쪽이든 요건 증명하여, 자, 109조 착오, 110조 사기를 증명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9조나 110조는 증명해서 어느 쪽이든 취소할 수 있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도 마찬가지야. 기망, 사기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110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하자 담보 책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3번은 불법행위로 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가, 즉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취소 효과로 생기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합함으로, 자, 줄고 나간다. 채권자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심표 중첩적으로 함께 행사할 수는 없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갑이, 자, 을에게 사기당했다. 아니면 강박당해가지고 이 집을 매매 계약했어요. 1월 1일 날. 자, 이렇게 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자, 등기 넘겼어요. 그리고 돈 1억 받았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3월 1일 날 취소합니다. 취소하니까 이제 소급하죠. 1월 1일로 소급해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등기를 가져오는 게 이렇게 오는 게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이거는 엔드는 안 됩니다. 선택하라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손해배상 반환 청구를 선택을 해야지 중첩은 안 됩니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중첩은 안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취소하고 부당이득만 청구하든지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중첩해가지고 자기가 더 부당이득 얻으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3번.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자, 2번, 3번. 좀 복잡하죠? 자, 갑니다. 자, 제3자가 자, 사기를 쳤어요. 그럼 일단 갑은 사기당한 피해자죠. 피해자니까 A에게
불법행위 저질렀잖아. 사기는 불법행위니까. 이 손해배상은 이렇게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취소하는 거죠. 취소당하는 상대방과 불법행위 당하는 상대방은 달라요. 완전히 이거는 110조고 이거는 750조입니다. 이거는 AND 해도 되고 선택해도 돼요. 법 조문이 다르니까. 요것만 해도 되고 요것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취소 안 하고 요것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 하고 이거 안 해도 된다. 반드시 먼저 취소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왜 법 조문이 다르니까. 자, 가보죠. 동그라미 2번. 제3자 A로 놓으세요. A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이상 당연히 사기는 불법행위입니다. 성립한다, 구성한다 같은 말이에요. 성립하는 이상 제3자 A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A가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자, 잘라주고 피해자 갑이 제3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 분양계약은 을과의 분양계약입니다. 을과의 분양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 분양계약은 취소 안 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 같은 말이야.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 A입니다. A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 갑은 기망을 이유로, 자, 살짝 적어, 을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A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을과의 이 분양계약만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A와의 손해배상만 취소할 수도 있고 함께 AND 할 수도 있습니다. 법 조문이 달라서 그래요. 이건 110조, 이건 750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판례죠. 자, 밑에 예제 문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총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세 문제 꼭 나와요. 반드시 외워야 돼. 보통 세 문제 나옵니다. 진통, 작사, 유무무, 치치.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외워야 돼. 진통, 작사, 유무, 치치. 자, 예제 문제 봅니다. 1번. 사기, 강박이라는 답변이 틀린 것.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취소 못하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이 107, 108, 109, 110조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다.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자, 대리인이 사기쳤어요. 그럼 누구 따라 들어가야 돼? 대리인 표준이죠. 상대방 본인이 선의일지라도 계약을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대리인, 을다시가 대리인 사기쳤다. 그럼 상대방 값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얘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아요. 왜? 대리인은 누구니까? 을이니까. 답이 2, 3. 강박으로 의사결정자, 이거 뭐가 나왔나요? 완전 박탈 나왔죠. 목에 권총 들어왔어요. 완전히 박탈되어 범죄행위에 외형만 갖추는 사표시는 아예 뭐죠? 무효이다. 정확해요.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에 줄었죠. 시가를 묵비했어요. 가격 안 가르쳐줬죠. 사기다, 사기 아니다. 아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번. 제3자 A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 갑은 그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는 있다 정확합니다. 자, 2번 사기 틀린 것.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나왔네요. 그럼 뭐 취소할 수 있다죠.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무조건 사기에서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에 나오면 읽을 필요도 없이 맨 뒤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1분이 읽혀지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장에 또 읽어야 돼.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조성되고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절대 1분 만에 못 풀어내요. 그냥 공동묘지 나오면 부작위한 사기니까 기망에 해당한다.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A에게 뭐만 할 수도 있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판례가 떠올라야 되고. 2번,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또 뭐가 나와? 첨단 오락타운. 이거 사기 아니다. 떠올라야 돼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 나왔죠. 약간 과장된 선정광고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판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읽으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사기가 안 돼? 이러고 있으면 하루 종일 해도 진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딱 보면 판례를 보면 이게 이제 뭔지 포인트가 약간 다소 나오면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이제 그렇게 하면 읽혀지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니까 그래. 완전히 주관적이죠, 뭐.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푼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읽는 거야. 찍어야지. 자기가 문제 푼다. 그러니까 40점이야. 사실 그리고 어렵다 그러고 막 엄청 어려운 거야. 이거 얼마나 어려워, 두꺼운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 못하지. 그죠? 우리가 그게 어려워요. 1년 만에 대학에서 보통 4년씩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대학 생활 때 보통 20대 애들이잖아. 그죠? 20대 머리 팍팍 돌아가는 애들이잖아. 얘들은 그죠? 밤새도록 술 먹고 그 다음에 시험 110점 나오네요. 80점씩. 우리는 밤새도록 술 먹었다 3일 동안 골골골 해. 그러다 얘네들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학교 가려니까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요. 한 시간 하는데 2페이지밖에 안 넘어가. 그럼 맨날 하다가 뭐냐면 뒤에 몇 장 남았지. 그거는 보고 앉아서 이렇게 탁, 이게. 저도 가끔 도서관에 가보면 이것만 보고 앉아 이렇게 페이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오늘 애왔지. 오늘 애오면 또 일주일에서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언제 봤지? 풀면 틀려. 근데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또 인강에서는 뭐라 그래? 인강 뭐 학교 가면 또 환불해준다 그러지. 사기꾼놈 새끼들은 당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혼자 해. 참 어불성설이지. 자, 또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꾸 읽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자꾸 배워야 돼. 자, 2번 갑니다. 5번 풀었죠, 아까? 자, 2번 가죠. 사기하는 사표시 했고, 3번, 첨단 오락타운 했고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보내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는 사기 아니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답 나왔죠? 기망행위가 아니다. 답 3. 4번은 법조문.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상대방의 그 사실을 뭐 했거나 뭐 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5번 대리인 나오면 대리인 표준.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상대방은 갑은 본인이 선의일지라도 계약을 언제나 취소할 수가 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 4개 뭐라고? 진, 통, 작사, 유무, 지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비정상에서 나와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 정상적 의사표시. 정상은 이제 결국 갑의 의사와 갑의 표시가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고 갑이 사기나 강박을 안 당한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 표시가 을의 딱 키에 딱 도달되면 이 혈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상을 우리가 편지로 한번 보내보죠. 편지로 보내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동기가 있죠. 동기는 원칙은 고려 안 됩니다. 아까 동기의 차오도 원칙은 차오 아닌데 예외적으로 뭐 했죠?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만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럼 동기에 의해서 일단 내가 1억에 팔겠다라고 자, 편지를 다 쓰는 거죠. 편지를 다 적었어요. 이걸 우리가 표백이라 그래. 표백 또는 표명이라 그러죠. 표백, 드러날 표. 우리 이 영어로 쓰면 프람입니다. 프람. 표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체국에 가서, 두 번째 우체국에 가서 발신하죠. 발신. 이건 발송이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편지를 신서라 그랬어요. 편지를 신서라 그랬으니까 발신이란 말을 썼고, 지금은 발송이란 말 더 많이 쓰죠. 발신, 발송. 하고 이제 그럼 집 배운 아저씨가 이 편지를 가지고 어느 집에 있는 편지함에다가 투입을 하죠. 투입. 이게 이제 도달이 됩니다. 도달. 그럼 도달되면 이제 을이 이제 민법 수업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딱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는 거죠. 자, 읽어본다. 이게 이제 내용을 다 알았다는 거죠. 요지입니다. 요지. 내용 아는 걸 종료했다 이거죠. 아는 것을 종료했다. 요지. 이거 우리 많이 쓰죠, 그죠? 이쑤시개입니다. 이쑤시개가 요지잖아. 그래서 내용을 다 알았다는 거. 요 4가지 중에서 언제 갑에 이 표시가 효력 발생할 거냐 이거죠. 요때 만약에 발생한다면 갑은 엄청 유리하지만 얘는 너무 불리하잖아. 이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해. 또 이때 혈액이 발생한다면 이쪽은 너무 유리하지만 이쪽은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절충을 하자는 거죠. 원칙은 뭐한테 도달한 때 요때 혈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발신한 때 여기 한 6개 있죠. 원칙은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한 때 혈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도달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도달하고 나면 딱 을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하고 나면 도달하고 나면 철회하지를 못해요. 취소가 아니고 철회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철회는 도달되기 전에 해야 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1억에 판다고 편지를 가만히 편지 보내놓고 보니까 깜빡한 것 같아. 내가 글자 잘못 적은 것 같아. 한 1,000만 원에 팔겠다고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을한테 전화해서 내가 조금 전에 편지 그거 철회한다. 빨리 도달되기 전에 철회해야 됩니다. 자, 그 개념입니다. 가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1번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는 주의는 필요 없고 1번 표백, 표명, 2번 발신, 발송, 3번 도달주의 중요표시. 자, 3번. 4번 요지 읽어본 때. 자, 도달 가면 도달.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한 때 혈액이 발생한다는 주의입니다. 그 예, 서면이 우편함이다. 앞에다가 상대방의 우편함입니다. 상대방 집에 있는 우편함에 도달한 때 혈액이 발생합니다. 자, 밑에 2번 이걸 해봐야 돼. 우리 민법의 태도 도달주의 111조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도달한 때 혈액이 생깁니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혈액이 생깁니다.
자, 1번에 의인으로 오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없는 거는 도달 안 되니까 요 표백 안 됩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표명주의죠. 거기에 다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예컨대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이런 거죠. 소유권 포기는 내가 휴지통에 던진 때, 표명한 때 효력 발생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수령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표백주의에 의합니다. 표명주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도달의 개념 갑니다. 이걸 잘 정리해야 돼. 1. 도달이란 도달.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줄거세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상태에 생겼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읽어볼 가능성이 생겼답니다. 상대방의 내용을 읽어볼 가능성이 있는 때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어요.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내가 반드시 아까 했잖아요. 이 편지함에 투입만 되면 도달된 거예요. 투입. 그러니까 상대방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는 없어요. 또는 가족이 수령한 경우도 도달입니다. 가족이 수령한 경우 투입만 되면 도달해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요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나와. 자주. 바로 옆 기출문제 보세요. 바로 옆 기출문제. 기출. 상대방 의리 표의자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알아야가 아니라 도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알 필요까지는 없다. 요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경우도 도달입니다.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게 수령 거절을 하더라도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갑니다. 자, 그럼 문제는, 자, 우리가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도달.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의사표시의 도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송할 때 가장 중요해요. 자, 소송할 때는 갑이 이제 원고가 소송을 하려면 피고에게 소장을 도달을 시켜야 이제 소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송달하려고 보니까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생겨.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하게 돼요. 일단 도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아까 원고가 이 갑이 도달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죠. 아까 했잖아요. 문장이 조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도달은 갑이 입증해야 돼. 입증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자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추정되는 것은 입증 안 해도 되잖아. 우리 비싼 걸로 보내라는 거야. 우리 등기우편하고 내용 증명이죠. 이게 이제 비싸잖아. 보통 우편보다. 이게 비싼 이유가 바로 도달로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이걸로 보내면 이제 도달로 추정이 되니까 갑이 입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것은 다 이거죠. 등기우편이죠. 그게 이제 3번 얘기입니다. 도달 추정 여부입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에서 2번, 3번 먼저 기억합니다. 2번, 3번. 2번 내용 증명하고 3번 등기우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이 되고 발송은 이제
발신이죠. 발신 같은 말. 발신이 되고 달리 되돌아오는 게 반송이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 같은 말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다 이겁니다. 내용 증명으로 발송이 되면 도달된 걸로 본다 간주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우편물이 등기입니다.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 도달되었다고 본다. 봄이 상당하다. 2번선 묶어서 내용 증명과 등기 취급 우편은 도달된 걸로 간주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우리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오면 자, 집변 아저씨가 뭐 가져 나오라 그래요? 옛날에는 도장 가져 나오라 그랬죠. 그죠? 도장 찍었잖아. 지금 맞아? 찍어놓지 않는다면 지금 서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달로 이제 도달된 걸로 간주가 되니까 값 입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싼 거 뭐가 있죠? 보통 통상우편이죠. 통상우편하고 엽서 이거는 도달로 추정 안 되니까 값이 입증해야 돼요. 싼 거. 분실이 우리가 말하니까. 그게 1번 판례입니다. 판례 1번.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과는 달리, 자, 줄거세요.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가 없다. 보통 우편은 도달로 추정 안 된다. 고로 뭐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즉 갑이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심각해. 맨날 수학 포기만 하고 잠만 자고 앉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중요한 걸 뭘로 보내라고요? 등기우편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자, 이제 별 볼일 없는 건 통상우편을 보내고. 자, 그 다음 3번 도달의 효과가입니다. 자, 1. 의사표시 철회. 아까 잠깐 했죠? 언제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요? 도달되기 전까지. 자, 갑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심표 줄거세요. 도달했다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즉 반대로 의사표시는 뭐 하기 전까지만 도달 전에만 철회할 수가 있다. 매년 나오잖아요. 자, 양거리 2번에 의사표시가 늦게 도착하는 게 연착. 아예 도착하는 게 불착이야. 자, 연착이나 불착이 되면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갑니다. 왜? 도달해야 효력 발생하니까. 불착이나 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자, 3번에 또 중요 표시하세요. 발신 후 사정 변경 중요. 111조가 법 조문이 조금 바뀌었어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2항. 의사표시자가 줄이면 표의자야. 표의자. 자, 의사를 표시한 자 줄여서 표의자. 시켜서 갑이죠. 갑. 자,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동그라미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자, 살짝 도달하면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갑이 자 1월 1일 날 발송했어요. 발신했습니다. 발송 후 사망합니다. 근데 1월 2일 날 사망했다. 그러면 발송하고 나서 그 다음날 1월 2일 날 법원에 가가지고 엄청 또라이 선고, 피한정 의견 선고나 피성렬 의견 선고 받았어요. 그리고 1월 만약에 4일 날 도달하더라도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랬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발송된 후에 이런 사정 변경 사망하거나 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도달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자주 나와요.
발송 후에 사정이 변경이 있어도 도달하면 효력에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럼 그 밑에 1번은 옛날 법조문이야. 법조문이 조금 바뀌어서 보세요. 의사표시 발신 후, 지금 발송 후 같은 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하고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걸 지우고 뭘로 바뀌어서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렇게 바뀌어서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제한 능력자가 뭐라고요?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이 되어도 왜냐하면 여기 미성년자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발송할 때는 성년이었어. 21살이었어요. 발송하고 나서 3일 있다가 18살로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미성년자 빠지고 피한정 의견은 선고나 피성년 의견 선고가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 능력 상실이 아니라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4번에 이제 예외적으로 살짝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게 있어요. 발송한 때 예외적 효력 생기는 거. 거기서 우리는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게 3번하고 5번만 시험 범위야. 3번, 5번만 기억하세요. 3번, 1, 2, 4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옆에 적으세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신이야.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131조예요.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그게 발송주의입니다. 여기 살짝 옆에 적어봐. 132쪽 참조라고 적어. 132쪽. 132쪽 참조라고 적고 그 132쪽 잠깐 와보세요. 132쪽 찾았어요? 거기 중간에 제 131조 찾았어요?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이겁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자, 본인이 나옵니다. 그 기간 내에 줄거보세요. 확답을 발자도 남쳐 도달이 아니야. 같은 말 발신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뭘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이게 발신주의야.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그 다음 앞으로 돌아와서 그 양과로 5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성낙 통지는 거기에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가 396쪽 참조라고 적어. 396쪽 참조. 396쪽 P 396쪽 참조. 찾았어요? 396쪽.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중간에 제 531조입니다. 531조. 제목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낙 통지를 출금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가지고 거기 좀 바꾸세요. 109쪽에 양가로 5번을 이렇게 좀 바꿔. 제목을 지우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라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로 바꿉니다. 성립 시기는 뭐한테? 성낙 통지를 뭐한테? 발송한 때입니다.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 제목을 바꾸라 그랬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그렇게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납 통지라고 출제 안 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 발생한다고? 성납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수령 능력. 회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